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수석입니다. 3월 2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당신은 거래량에 속고 있다. 계룡 리주빌 56평형 마이너스 40% 폭락이 놀랍지 않다. 늘상 해오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56조, 그 가운데 연체율이 9%랍니다. 이것이 만약 회수되지 않는 정도 수준이라면 단순 수치상으로 봐도 5조 정도가 연체되고 있다. 물론 이 중에 상당수는 아마 갚을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보장 누가 해주나요? 국가가 해주나요? 은행연합회에서 해주나요? 새마을금고 자체 기금에서 해주죠.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2조 정도 적립금 쌓여있다. 뭐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봐도 이거 좀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그리고 IMF,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IMF, OECD 국 중에서 집계해보니까 46개국 중에서 17위 하락률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 앞부분에 살짝 언급드리면서 본 내용, 자 여기 장원성님 좀 투자를 좀 하시는 분 같으세요. 네, 제 영상에도 댓글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와 조금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할 그 근거가 무엇이냐?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 금리가 한창 때는 5% 후반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4% 중반, 요 정도면 시중에 가능하죠. 특례 보금자리로는 4% 미만으로도 아마 가능한 요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리 4% 중반의 사람들이 과연 매력적으로 느낄까? 웬만한 부동산 투자했을 때, 뭐 수익형 부동산 했을 때 4% 정도 수익률 요렇게 바라보죠. 근데 요것도 바라보기 힘든 현실. 그래서 대출을 내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별로 남는 게 없네? 요런 느낌이죠. 은행 금리가 더 싸고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면 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좀 힘들 것 같다. 대출 금리가 한 3.5% 정도만, 요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산독은 4% 이하만 떨어져도 뭐 괜찮게 보실 수도 있죠. 거래량은 2,000건 이상 한 3, 4개월 정도 지속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견해. 장원성님은 조금 더 저보다 서두르시는 느낌은 있어 보여요. 오늘자로 나왔습니다. 오늘자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50일 만에 56%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3월 17일자까지 자료예요. 지난번 자료 알려드렸을 때는 2월 28일까지 통계였어요. 그때는 대략 한 45% 정도 소진이 되었고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나는 사이에 10% 정도 더 소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속도로 이것이 소진되어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여전히 신규 주택 구입하는데 사람들이 금액이 돈이 더 커졌어요. 이게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돈 땡겨서 지금 많이 사네. 이런 느낌이 들죠. 어쨌든 40% 정도는 10명 중에 4명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집 사는데 보탠다. 이런 느낌. 50일 만에 22조 원을 해서 56%를 소진시켜버렸습니다. 대구 지역을 살펴봐야 되겠죠. 대구 지역 6,421건. 1조 5천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부산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부산은 1조 4천억을 대출받았어요. 대구 인구 230만, 부산 인구 330만. 근데 돈은 대출도 더 많이 받은 것은 대구가 대출을 더 많이 받았어요. 대구 사람 돈 많다 카디. 그것도만도 아닌가 봐요. 아니면 부산이 적게 받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구로 나누어 봤을 때 부산 인구가 전체 대한민국 인구에서 6.4%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얼마나 받았나 보니까 6.3%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부산은 전체 평균 정도의 수준의 대출을 받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대구가 문제예요. 대구가. 전체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에서 4.6%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6.4%나 받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받았죠. 대구 사람 돈 많다는 말? 돈 많은 사람? 돈 땡겨서 투자? 하나요?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왜 이렇게 돈을 금리 싸니까 많이 대출을 받습니다. 특례 대구 지역 건수를 살펴보면은 6,421건. 그 중에서 40% 정도가 요 3월 17일자입니다. 3월 17일자 현재까지 와서 보니까 40% 정도가 신규 주택에
이렇게 땡겨 쓰더라. 2568건. 이만큼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니었다면 안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다른 대출로 땡겨가지고 집을 살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 특례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2568건은 대략 2500건 정도는 주택 구입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니멈 1300, 맥시멈 1600. 오늘 제목에 붙여봤던 계룡 리슈빌이었던가요? 저층의 40% 하락. 지금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놀라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40% 하락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아마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저층일 확률이 높습니다. 매도 물량 계속 증가세 유지하고 있고요. 32,000건 정도의 매도 물량. 전세 물량은 지금 플랫하게 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놓을 바에 팔자. 이참에 팔자. 아이고 전세 놓으니까 이거 괜히 주택 2개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을 때는 엄청 좋았는데 떨어질 때는 시급하겠더라. 이런 느낌 있죠. 월세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대구만의 현상일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전세 물량 줄어드는 거 어느 정도 공통. 월세 물량 줄어드는 거 전국으로 공통이에요. 월세 물량. 근데 대구만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구의 월세 물량은 빠르게 그리고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1% 정도 늘어나 있는 수준. 자, 아파트 거래량 아까 2,500건의 거래량이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는 평균 700건대의 거래량을 보였어요. 700건대의 거래량을 보이던 것이 1월 달에 900건. 그래서 200건 정도 늘어났죠. 2월 달에 현재 700건 정도밖에 안 될 거래량이 거의 지금 900건 정도 관여를 했습니다. 뒤늦게 거래 신고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 다 더해봐야 얼마 됩니까? 지금 1100이죠. 이 특례와 관련돼서 신고되는 거래 건수를 많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제외하고 지금 관련됐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의 상당수는 특례로 인한 것이다. 그럼 특례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시중에서 대출금리가 4%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 올리니 말리 이야기 조만간에 나오겠죠. 근데 미국은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냐면 패드워치 이런 곳에 보면은 5.5%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금리는 1.5% 차이가 난다 손 치더라도 기준금리가 4%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이 금리 차를 더 크게 벌려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1.5% 그 이상 뭐 한다 손 치더라도 대출금리가 4% 가능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도 벌써 돈 55% 땡겨 썼어요. 55% 땡겨 쓰는 동안 2,500건의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럼 남은 45% 또 그 돈을 쓰는 동안 거래량이 대략 한 1,500건 정도 늘어난다고 치면은 대구의 거래량 증가에는 특례 보금자리 4,000건 정도 여기 가담이 될 거예요. 그러면 7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인 것이 좋습니다. 2월 달에 1,700건, 3월 달에 1,700, 4월 달에 1,700, 5월 달에 1,700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고 21년에 빨간색 그래프처럼 형성된다고 해봤을 때 6월이 되었을 때 과연 거래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발 다 했네 하면서 21년처럼 거래량이 또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겪을지 모릅니다. 21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21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간 실거래 지수가 하락하던 시기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분위기가 식어버렸죠. 그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놓고 근데 갑자기 금리가 3%대로 떨어졌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칠레 팔레 이렇게 여기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붙었다 줄어드는데 붙었다 이런 스탠스는 취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우선 요 역할, 요 건수가 말해줍니다. 타 지역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고 있는 대구의 모습에서 돈줄이 좀 말랐구나 이런 느낌 받으시겠죠? 아파트 거래량 맥시멈 요 정도 거래 건수까지 계속 예측해 나가고 있고 어쨌든 까만색 선 저희 전망치는 연초에는 거래량이 많고 연말로 갈수록 거래량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직거래 비율이 아직까지 요건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다시 비율이 올라간다면 시장에서 실제 거래는 잘 안 되는구나. 20%를 저는 계속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중개 거래 건수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취소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다. 지금 왜 정부에서 나섰어요.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이거 비싸게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거 잡아내겠다. 웬 뒷북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조사도 한 21년 언제부턴가 조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분위기가 좀 돌아서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취소하는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요. 건수가 많을 때는 비율이 3%, 여기 보시면 한 4%, 이 취소 비율이 3%, 4%, 거래량이 더 많이 줄었을 때는 그래도 4%, 4%, 3%, 네, 비율은 보통 한 3% 정도, 2에서 3% 정도, 뭐 4%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취소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띄우기가 막 횡행하고 이럴 때는 정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심할 때는 10% 이상 취소 거래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물론 이때는 배액 배상이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또 딴 것도 섞여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정부에서 철퇴를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거래 취소 정도 수준이라서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딱히 꼬투리를 잡고 싶은 부분은 없어요. 웬만하면 딴지 다 걸고 싶은데 여기선 지금 대구에서 딱히 딴지 걸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나갑니다. 거래 현재 1587건의 거래량. 이 상태로 가면 1600건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3월은 2월달 거래량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뭐 특례를 더 빨리 땡겼으나? 이런 느낌도 좀 있죠. 조금 다급한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특례가 언제 조금 소진될지 그것도 대충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한 일주일에 지금 한 5조 내지 4조 정도 지금 총 아까 제가 앞부분에 나타냈던가요? 49.6조 중에서 지금 55% 27조인가요? 제가 숫자를 매번 보면서도 오락가락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2조 원을 넘었었다. 22조 2천억. 제가 차트를 여러 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다 담지는 못했네요. 22조 2천억. 17.5조에서 22.2조. 17.5조에서 이 숫자가 부터 기억이 안 납니다. 17.5조에서 22.2조까지 이렇게 가는데 17일 정도가 걸렸어요. 17일 동안 그러면 5조 정도가 소진이 되었네요. 17일 동안 5조. 남은 17일 동안도 한 5조 정도가 소진되고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 조금 더 길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지금 55% 정도밖에 소진 안 되었다. 한 달 보름 동안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고 45일 동안 47일간 22조가 소진되었다. 초반에는 굉장히 빨리 소진됩니다. 굉장히 빨리 소진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소진되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3월 중반이니까 4월달, 5월달까지도 5월달, 6월달까지도 특례보금자리론 돈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례보금자리 굉장히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시중금리 대비 일단 1% 정도는 싸게 먹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 근래 시중은행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과의 금리 차이가 어떤 경우에는 한 0.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특례보금자리론 오늘은 여기까지 두고 앞으로도 언급드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이브더제네시스 77평형 가격이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요건 얼마 안 떨어진 것. 그러면 이 고점이 대단했냐라고 생각해보면 부산에 2배 오를 동안 두산 이브더제네시스는 그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봐도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로서는 그렇게 뭐 큰 이점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만약에 두산 이브더제네시스를 몇 년 전에 팔고 해운대 쪽에 샀었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버머라움 프라이빗, 버머 센트럴 브루지오 웬만하면 9억대, 8억대 이런 것도 한때는 거의 15억까지 거의 갔던 물건들 15억까지 갔던 물건들이 지금은 10억 아래로 내려와 있다. 거의 30% 정도, 심하면 40%까지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버머동, 버머타운 포레스트 7억 1,500. 이것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가격은 거의 2배까지도 생각했지 싶은데 그냥 이런 모습입니다. 수성동일 하이비 레이크시티 고점 대비 한 40% 정도 하락해서 7억 1,000. 4월 하정 파크드림 3단지 47평형 얘가 고점을 못 찍었든지 얘가 값이 높든지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가격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해서 여기 고층이죠. 20층 정도면 고층으로 봐줘도 되겠죠. 메트로팔레스 54평형 고점을 제대로 못 찍어본 모습이죠. 20% 정도 하락한 걸로 보이고요. 월성 2편의 세상 38평형 얘는 요 타입은 아래에 또 두 건이 있어서 비교가 더 좋은데요. 타입이 좀 차이 나는데 얘가 고점을 제대로 못 찍었었다. 그래서 10% 하락처럼 보입니다. 같은 38평형이에요. 하나는 8억까지 갔었어요.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죠. 층수는 21층. 일반적인 전형적인 지금 거래 가격 모습입니다. 남산 이편한 세상은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는데 5억 3,400에 샀다. 좀 비싸게 산 느낌은 있다고 느낌이 들죠. 자, 계룡 21 56평형 가격이 40% 정도 빠졌어요. 거의 40% 빠질 수도 있죠. 5층이잖아요. 층수가 저층으로 내려오면 40% 정도 빠지는 거 지금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다만 평당 1,000만 원이 안 돼? 요런 것에는 약간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 하락률 자체는 크게 뭐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월성 3정 5억 전후에 거래 가격 형성되고 있고요. 반월당 서안 포레스트 78제곱미터가 4억 6천, 뭐 84제곱미터가 5억을 살짝 넘는 그 전후에 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4억 6천, 고점 대비 대략 뭐 30% 정도 떨어진 느낌? 타입별로 좀 차이는 있으니까요. 어쨌든 23층의 가격이 4억 6천. 그래서 어떤 가격은 보면 한 4억 1, 2천, 뭐 4억 한 2천 이 정도까지도 2차는 거래가 되었으니까요. 4억 6천 10% 반등. 요것도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 근데 이 10% 반등을 봤을 때 과거에 뭐 더 낮은 가격은 이거는 저층이었을 확률, 중저층이었을 확률이 더 높다. 지금 고층은 고점 대비 30% 정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월배 이편한 세상은 6억 8,500까지 갔던 것이 4억 5,500으로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죠. 확인해보면 고층이에요. 좀 전형적인 패턴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일부 반등한 것 같지만 이 반등이 정말 찐으로 10% 이상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이 찐 반등이라고 해봐야 많아봐야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느낌은 한 5% 정도 반등의 느낌밖에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목원 제일풍경채 39평형 또 훨씬 더 많이 빠진 거래 가격도 있었는데 30% 정도 빠졌는데 17층 이런 느낌. 35% 정도 빠진 메트로팔리스 34평형 1층이 4억 3,900 35%. 그럼 요거 조금 더 할인받아서 샀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 나머지 30% 빠졌는 앞산 비스타 동원을 보더라도 층수는 고층. 남산 자이하늘채 59제곱미터 요 타입이 거래가 잘 없었나 봐요. 4억 2,500.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참 소형 평형이 생각보다 좀 비싼 느낌이 있어요. 현대 아이파크 가격 고점 대비 그냥 40% 가까이 빠졌는데 중층 이상이면 이 정도면 지금 뭐 전형적인 패턴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격들 조금 지나갈까요? 메트로팔리스 거의 40% 가까이 하락했는데 2층 요거 합당하죠. 지금 맞죠? 그래서 나는 지금 급하게 팔고 싶다 그러면 저층이면 완전 고점 대비 40%. 우리 아파트는 고점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제대로 된 고점을 찍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고점 찍는 아파트들과 견주어서 하락률을 적당히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층이면은 40% 정도 하락된 물건을 사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격에 사는 것이고, 난 좀 고층이 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또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고층을 사고 싶다 하면 30%. 파는 입장에서도 나 급매로 팔고 싶다. 그러면 30% 하면 아마 임자가 나타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조급증을 내지 말고 보통 이 정도 다 거래하던데 라고 어느 정도 딜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했는데 한 중간층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거래에서는 좀 무난해 보이는 모습이죠. 나머지 가격들은 조금 30% 정도 하락했는 모습 등등 지나갈게요. 워낙 지금은 근데 6억까지 갔던 것이 2억 하락, 2억 7천 하락, 동대구 반도 유보라. 이거 얼마 전에 시청자분께서 제가 관심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메모를 남겨놨었는데 메모지가 지금 동대구 반도 유보라고 이안 동대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봐야 했는데 지금 메모지가 어디 갔는지 지금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언급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평당 1,000만 원인지 아닌지 뭐 어느 정도 그 정도 몇 가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성 내면 평당 33평 3억 3천
월배당 용해가 35평 3억 3천. 7곡 1차 한라 아우젠트 32평 3억 2천. 평당 1,000만 원 하면 되고 웬만한 아파트는 지금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데 계속할까 그만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계약 일별 거래량 요것이 지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3월의 거래량의 흐름을 나타내놨습니다. 빨간색 숫자의 흐름을 보시면은 얘가 쑥쑥 솟아 올라갈 거고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많이 뛰어드는지 투자생이 뛰어드는지 아는지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거래량 2,000건 돌파 여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3월달 거래량은 2,000건 가까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2,000건에 근접한 거래량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분양권 거래량 34건 굉장히 많은 거래량 8억, 7억, 8억 거의 9억까지 8억까지 갔었던 이런 물건들 저층은 그리고 고층은 이렇게 할인율을 조금 다르게 아까 아파트 매매 마냥 그렇게 할인율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매수에 임하거나 매도에 임하시면 더 하나의 뭐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뒷부분 필요하신 부분 가격 챙겨보시고요. 전세 거래량 95건 요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전세 거래량 95건 중에 신고가는 2건이었고요. 2월보다 지난달보다 지금 한 20% 정도 많은 거래량. 근데 3월의 거래량과 2월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은 또 차이가 확 나죠. 차이가 확 납니다. 522건. 느낌이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1월달 정도 수준의 거래량 느낌이기 때문에 1월의 거래량 상대적으로 적었죠. 2월달에 거래량 많죠. 3월달 거래량 적어진다는 부분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구의 전세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전세 비율도 부산은 여기 수치가 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구는 지금 전세 월세 비중 자체가 전세의 비중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아요. 평균 전세 가격도 2억 2천 수준까지 아직까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의 전세 거래 굉장히 활발한 가운데 이때 뭔가 신축에 내가 입주할 여건은 안 된다.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 내가 조금 낮게 보증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세입자 지금 턴에 받아놔야지 한동안 마음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네, 월세 거래량 전세 거래량 비교해 보시면 오늘 월세 거래량 많죠. 월세 거래량이 계속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